1590년 조선은 일본의 전쟁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많은 이들은 황윤길과 김성일의 상반된 보고만 기억하지만 그 뒤편에는 또 다른 인물 김응남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사로서 일본의 분위기를 냉철히 관찰했고 조선 조정에 중요한 외교적 조언을 남깁니다. 그가 남긴 판단과 대응은 어떻게 조선 사회에 영향을 끼쳤을까요? 챕터 1 사대와 명분의 시대, 김응남의 출발점. 김응남은 1546년 충청도 보은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관료로 성장한 그는 유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학문과 실무에 능통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균관에서 수학하며 사림 세력의 정신을 이어받았고 곧 과거를 통해 중앙 정치 무대로 입문하게 됩니다. 그는 성리학 이념에 충실하며 명분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시대의 현실과 실리를 간과하지 않는 관료였습니다. 이러한 균형 있는 성향은 훗날 그를 외교관으로 선택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조선이 명나라에 대한 사대 외교를 강력히 유지하던 시기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림의 분열, 외부적으로는 일본에 급속한 통일이라는 불안한 요소가 겹쳐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김응남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외교 현장, 특히 일본과의 긴장감 도는 관계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이론가가 아닌 실무형 인재로 평가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챕터 2 통신사로 떠난 길 일본을 보다. 1590년 김응남은 황윤길, 김성일과 함께 일본으로 통신사로 파견됩니다. 그는 이 사행에서 서장관으로 참여하며 일본의 정세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고 조선을 압박하려는 기미가 짙어지는 시점이었지만 조선 조정은 확실한 정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김응남은 일본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기록하며 일본 사회가 단순한 혼란기를 지나 외부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당시 황윤길은 전쟁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김성일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김응남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군사력과 정치 분위기를 직접 목격했으며 외형상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확실한 군사적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의 보고는 조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황윤길과 김성일의 극단적인 판단 속에 묻혀버립니다. 그럼에도 그의 기록은 후대의 중요한 자료로 남습니다. 챕터 3 임진왜란의 파국과 조선 조정의 후회.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며 조선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일본군은 빠르게 한양을 점령했고 조정은 피난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들의 보고가 다시 주목을 받았고 김응남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김성일과는 달리 좀 더 신중하고 다면적인 보고를 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징비록에서 류성룡은 김응남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전반적인 정보체계의 문제와 조정의 판단 오류에 더 무게를 둡니다. 김응남은 침묵보다는 기록으로 그리고 무한보다는 균형 있는 시각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보고는 위기 상황에서도 차분한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며 조선 조정 내에서도 과도한 낙관에 대한 반성이 뒤따릅니다. 챕터 4 정계 복귀와 전란 속 리더십. 임진왜란 발발 후 김응남은 조정에 복귀하여 각종 요직을 맡게 됩니다. 특히 그는 호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역임하며 전란 수습 과정에 직접 관여하게 됩니다. 그의 행정 능력과 위기 대응은 조정 내에서 인정받았고 이후에는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까지 올라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이는 그가 단지 외교관이 아닌 조선 사회 전반을 책임질 수 있는 통치 능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았음을 뜻합니다. 전란의 한가운데서 그는 실리적 대응을 강조하며 명나라와의 관계, 일본과의 휴전 문제 등에 있어서 현실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이는 그가 초기부터 보여준 현실을 보는 관료라는 면모와 일치하며 김성일의 이념적 판단과는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김응남의 리더십은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잡아야 했던 조선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으며 후대는 그를 실용적 중심 관료로 기억하게 됩니다. 챕터 5 명분과 현실 사이, 김응남의 외교관으로서의 고민. 김응남은 명분을 중요시하던 조선의 관료였지만 임진왜란 이후에는 그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려 했었습니다. 특히 명나라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조선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 보았고 장기적인 병참과 행정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남깁니다. 이러한 예측은 전황이 길어지며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감정이 아닌 계산을 앞세우려 했습니다.
명나라와의 외교에서는 지나친 굴종보다는 자주의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했고 일본과의 협상 국면에서도 현실적 대처를 지시합니다. 이는 조선이 명분에 얽매여 전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김응남은 외교란 신념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입장에서 움직였고 조선 내부에서는 그 실용주의적 시각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챕터 6 조선 사회에서의 위치와 갈등. 전란이 길어지며 김응남은 조정 내에서 주요한 정치 세력으로 부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갈등의 중심에 놓이게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 정치 특성상 영의정이라는 자리는 권한뿐 아니라 책임이 막중한 자리였고 김응남은 정책 실현에 있어 여러 세력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는 특히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는 강경파 대신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려 했고 이는 보수적인 유생층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당시 조선은 오랜 성리학적 가치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김응남은 내부적으로는 행정체계 정비와 군제 개편을 추진했으며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고 그의 실용주의 노선은 때로는 이상주의적 정치인들과의 충돌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은 김응남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라 조선 체제를 바로잡으려 한 개혁가였음을 보여줍니다. 챕터 7 은퇴 이후의 삶과 후대의 시선. 김응남은 이후 점차 정계에서 물러나며 은퇴를 준비합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들처럼 그는 자신의 정치적 발언 대신 학문과 후학 양성에 집중하게 됩니다. 고향 보은으로 내려가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지나온 정치와 외교의 길을 조용히 정리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판단을 후회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후대가 지금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라는 교훈을 남기기를 바랐습니다. 후대는 김응남을 단순히 중간자적 외교관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현실적 판단을 내렸으며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유일한 목소리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은 그를 조선 실용행정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보았고 조선 말기 유생들은 그를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보여준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위기 속에서 가장 냉정한 사람이 결국 최후까지 남는다는 말처럼 전해졌습니다. 챕터 8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김응남. 김응남은 격변의 시대 속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조선을 지키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나친 낙관도 과도한 공포도 없이 현실을 보려 했고 그 판단력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김성일이 이상주의적 판단으로 무너졌고 황윤길이 비관주의로 기각된 사이 김응남은 그 사이를 냉정하게 꿰뚫은 인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사회 역시 위기 상황에서 수많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응남은 그러한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잡았던 인물로서 오늘날에도 충분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무수한 갈등과 실수 속에서도 그는 냉철함과 균형감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판단력입니다. 위기를 헤쳐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야 할 이름 김응남입니다. 김응남은 임진왜란이라는 조선 최대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냉정한 시선으로 시대를 직시했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관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격변의 시대 속에서도 침착하게 방향을 제시한 김응남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